김병기, 강선우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무슨 먼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를 했는데 이번에 그 너무 또 큰 건이 터졌어. 동작구 전 구의원들의 탄원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 탄원서 내용은 구의원 2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다시 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2020년 3월경에 동작구 모 식당에서 김병기 의원 부부와 그 이제 제공했다는 부부가 함께 식사를 마치고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 부인과 함께 김병기 의원 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 김병기 의원 부인께서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하고요. 그리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건넸더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1,000만 원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분의 얘기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 구의원에게 구의원이 전화해서 저번에 사모님한테 말했던 돈을 달라고 해서 당일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나서 6월 지역 사무실에서 김병기 의원과 함께 정례회의 마치고 집무실에서 김병기 의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측근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3월에 줬던 1,000만 원 돌려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마 방송 듣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 것 같고요. 예.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동작구 전 구의원 두 사람이 있어. ACPC. 네, 두 사람부터 돈을 받았고 사이가 좀 틀어져 가지고 이걸 문제 삼을까봐 다시 또 반환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탄원서에 들어가 있는 들어있죠. 거야. 이 굉장히 이 사실이면 이거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이 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는 이 강력한 조치를 했거든요. 네. 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네.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던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는? 심각합니다. 예, 요건 심각하죠. 이거 참. 이게 사실은 뭐 강선우 의원께서는 미리 탈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당 징계위에서 이제 제명을 제명 해줬죠. 조치를 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병기 전 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징계 요청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고발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선거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게 도덕성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스크래치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뭐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제 당 대표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그거에 네.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고. 네.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추가 뭐. 그 일단 뭐 강선우 의원 이야기까지 하고 같이 또 계속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을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명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MBC가 녹취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녹취 파일을 공개하자마자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페북에다가 해명글을 올렸었거든요. 네. 그 해명글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강선우입니다. 오늘 MBC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회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의 자격 역시 위 원칙에 따라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 후보의 공천에 대해서 자신은 발언권이 제한돼서 말을 한 마디도 안 했다는 거야.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이 밝힌 내용입니다.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서 김경 시의원의 공천을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니 자꾸 그 거짓 해명 지난번
갑질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다가 맞아요. 제가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요 민주당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로 자꾸 해명을 하면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 거짓 해명. 음. 그러면 또 이 자체도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더 열받게 해.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했다는 말 밖에는 뭐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당에서 신속하게 뭐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또 경찰 수사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 뭐 체포 동의안이나 아니 그 구속 뭐 동의안이라든가 그 국회로 넘어오면 그때 또 당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도 그렇고 구성원 모두가 지금 정답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해결책은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당내 의견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강선우 의원이 이게 아까 이제 거짓말 논란이 휩싸인 게 너무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만 들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데 그 다음 날 공천이 돼.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때 진실을 얘기했어야죠. 네. 어차피 비난 받을 거예요. 뭐 이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때만 해도 자기는 뭐 돈 바로 돌려줬고 아무 문제 없었고 뭐 개입한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올린 SNS 글이 거짓으로 증명됐어요. 그러면 두 배로 비난이 오는 거예요. 아예 그때 처음에 얘기를 하고 탈당을 했으면 민주당의 피해도 줄어들고 본인이 받을 비난도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이렇게 되면 당에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 조사는 할 거예요, 민주당이. 그리고 본인도 탈당했지만 민주당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더 이상 뭘 감추거나 피하거나 하려고 하면 더 큰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 예. 지금 1억 수수 의혹으로 탈당했던 강선우 의원. 지금 당이 긴급 최고위를 열고 어제 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억 원이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당이 빨리 제명 조치를 했는데요. 저 어떤 의미입니까? 김한규 의원님? 지방선거까지 불똥이 뛰지 않게 조속하게 진화를 하려는 지도부의 의지라고 보는데요. 저는 벌써 옛날 얘기 같은 상황인데 아니 이게 연휴 때 끝내니까 예. 이제 바로 월요일부터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일부러 휴일 저녁에 긴급 최고위를 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보통 탈당하면 정리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탈당하게 되면 1년 후에 복당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보면 탈당한 경우에도 징계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있으면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을 했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통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지도가 볼 때는 현재 나온 자료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현재 나온 네. 자료만으로도. 자, 양현자 최고위원님?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위한 선제적 무슨 그 조치라고도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데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사후 수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천 시스템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큰 이제 과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근데 김한규 의원님, 이게 네. 이제 제명이 되면 네. 윤리비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아니, 당에서 하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겁니까? 제명이 윤리조사의 결과인 거죠. 아하. 물론 이제 다른 관련자들, 음. 김경시 의원하고 관련된 그 공천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조사는 계속 진행을 하겠죠.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강선호 의원은 민주당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떠한 조사도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다. 그렇죠. 제명보다 더 높은 징계는 없는 거고요. 예. 이제는 완전히 민주당원이 아닌 상태가 됐으니까 더 이상 뭐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우리 박성태 시장님 그 방송 시작 전까지 뭔가 취재를 계속 하셨는데. 예, 요것과 직접 관련은 없는. 아, 그렇군요. 조금 있으면 나올 내용이긴 아, 한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김병기 의원도 예. 빨리 탈당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김병기 의원 일단 전 옳고 그름의 원내대표. 문제에서 예. 현재 나와 있는 정황으로도 충분히 민주당에 있기는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묵인하는 거다.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주면 1억 원을 건넨 걸 알면서도 공천을 주는 건 묵인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묵인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옳고 그름의 문제고 정무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있잖아요. 계속 뭐가 나옵니다. 진즉 원내대표 사퇴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아, 김병기 의원의 그렇죠. 경우에. 일단은 탈당하면 무소속 의원 한 명의 의원으로 남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사나 사법 체계에만 남게 돼요. 거기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죠. 뭐 기자들도 그러면 뉴스로 주목을 덜 할 것이다. 뉴스의 주목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라도 김병기 의원은 빨리 탈당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그 민주당이 이제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잖아요. 예. 근데 누가 봐도 이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제명을 먼저 했었어야죠. 탈당 이후에 아무리 빨리 본인들이 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거를 제명을 시켜야 돼 말아야 돼라는 고민이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끝까지 좀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사실은 이분이 탈당하는 걸 기다려서는 안 되고 민주당이 제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일단은 강선우 의원의 그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 예. 지금 처리를 잘 못했다는 건 뭐 자명하게 드러난 거고요. 수사 들어갔습니다. 예. 게다가 앵커께서 앞서 그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인의 3천만 원 수수 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탐험서 내용. 그것까지 보면은 사실 이분은 곱하기 2인데 제명을 바로 해야죠. 예,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도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른 뉴스로 덮을 기회를 찾고 있는 건지 아닌가라는 그런 전 의구심이 듭니다. 양자 최고도 비슷하게 느끼십니까? 네, 비슷하게 느끼고 이제 그 내부 책임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리고 외부 비판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제명과 또 지금 뭐 징계 심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사실 기준이 일관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거고 그리고 뭐 현직이냐 비현직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잣대가 달라 보이는 그 상황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저는 평소에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갖고 있는 거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당이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평소에 생각하고요. 예.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정당 내부에서 판단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사하고 내부 조사하고는 수집할 수 있는 증거나 얻을 수 있는 증언의 정도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당원들이 아니면 부른다고 해서 와서 진술을 하지도 않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면피성 조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촉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저는 탈당한다고 해서 오히려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권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탈당한다고 해서 잘못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이 더 이상 우리 당원이 아니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정무적으로 탈당하거나 제명을 시키면 뭔가 당이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도록 촉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예. 수사기관의 판단 정도가 나오면 일단 그걸 신뢰하고 당에서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 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아니 그 뭐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진술들은 있어요. 뭐 새우깡 봉지에 돈을 넣어서 줬다. 이게 돌려줬다. 전혀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디테일한 진술이 나올까라는 예. 생각은 드는데 이게 2020년 초에 돈을 줬다고 하니까 지방선거 공천은 2022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돈을 돌려준 시점도 지방선거 공천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면 타이밍은 좀 이상하고 그래서 분명히 뭔가 부적절한 일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을 과연 당에서 윤리심판원에서 부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증언을 할지 돈 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